좀 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내분비계죠. 대표적인 호르몬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내분비계가 있다면 우리가 외분비계가 있죠. 외분비계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침샘, 땀샘, 뭐 소화샘 있는 거죠. 특징은 도관의 형태에서 배출이 되는 거. 도관이 있다. 그래서 배출이 되는 거. 내분비계는 도관이 없죠. 도관이 없고 표적기관에서 혈액을 타고 가다가 뭐 표적기관이 존재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혈액을 타고 쭉 이동을 하다가 필요한 기관에 가가지고 쭉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표적기관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신경과 또 비교를 해봐서 뭐가 빠르고 느리고 작용 범위가 넓고 좁고 뭐 이렇게 좀 구분을 짓지만 어쨌든 내분비계에 대해서 대표적인 호르몬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양과 대사라는 챕터에서 마지막에 전반적인 우리가 학습해왔던 이러한 해부학적인 세포, 조직, 기관, 계통에 대해서 쭉 이루어온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호르몬계와도 또 관련이 있죠. 이 호르몬계와도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한지 우리 대표적인 영양소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라는 게 있죠. 탄수화물, 지질, 지방, 단백질. 물론 이 지방은 주로 이제 중성지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대 영양소죠. 3대 영양소. 그리고 단백질도 아니라 단백질이 쭉 가게 되면 이제 아미노산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탄수화물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하죠. 단당류, 뭐 다당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 하나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포도당 우리가 C6, H12, O6 요것들. 요게 포도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죠. 요렇게. 물론 해부생리학 저희가 의료기술직을 위한 해부생리학 개론에서 뭐 이런 아직까지 기출문제에서 그림이 나와놓고 뭘 숙여놓고 뭐 예를 들어서 수능과 관련된 뭐 생리학이나 아니면 또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지금은 뭐 생명과학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명과학 뭐 1, 2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해부생리학에서는 주로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될 내용은 아니지만 뭐 상식적인 선에서 어쨌든 기억은 좀 하고 계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3부 영양소가 대표적으로 이것도 뭐 영양에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비타민 그리고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릴까요? 비타민 결핍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을 나타내는지 그걸 이제 그림 하나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죠. 사람 같지 않나요?
A 결핍되면 뭐 야맹증, C 안에 구내염, K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 피 튀는 것 같지 않나요?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 B 각기병, 다리 일자로 딱 돼야 되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E 분만, 여성 분만과 관련돼서 이렇게 다 정리가 돼요. 비타민 A, B, C, D, E, K 이렇게 뭐 정리가 됩니다. 아무튼 산부 영양소에 대해서 비타민을 포함한 산부 영양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부 생리학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야기 드린 쭉 내용 중에 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몇몇 내용들은 있고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가 딱 찍어준 곳에서 딱 나오면 좋겠죠. 딱 찍어준 곳에서. 하지만 저 옆으로 오시게 되면 아까 그 기출문제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다음 중 호흡기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또는 호흡기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는 뭐 배설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리고 그 계통을 물어보는 거죠. 계통, 기관, 그 전엔 조직, 그 전엔 세포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일 예상할 수 있는 기출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순환기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기출문제라. 나올 수 있다고요. 문제를 찍자면. 그리고 그 예 중에 구조에 대한 설명들 써놓고 기능에 대한 설명들 쭉 써놓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중률이 높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단답형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월하고요. 문제를 푸시기가. 그래서 많게는 이렇게 계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띡 물어보는 게 대략 4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4문제면 20문제 중에 4문제면 적은 분량은 아니죠.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꼭 기억을 하시고 가장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딱 찍자면 이거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답형과 단답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앞쪽 파트에서 우리가 계통과 관련돼서는 이게 예상 문제라는 거예요. 호흡기계, 순환기계 맞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순환기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드려본다면 큰 내용들 물론 저희가 이론 과정에서 학습을 할 예정이지만 제가 이제 주로 대부분의 이론 과정에서 진행될 내용들은 우리가 특히나 계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될 내용들은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림을 갖고 쭉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기엔 시간적이거나 굉장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려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려보는 건. 또는 제가 이제 그 골격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지만 우리 몸의 뼈가 206개죠. 206개를 한번 적어도 숫자만이라도 한번 세보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상지뼈 몇 개냐, 하지뼈 몇 개냐 그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상지뼈가 하지뼈보다 2개 더 많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숫자를 세보면 명확해지는 거죠. 그게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한번 세보면.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려보면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연습장에다 그려보는 거예요. 아, 뼈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왜 여기를 대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소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마뼈가 어떻게 있고 이걸 그려보면 돼요. 이게 그걸 그려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기엔 시간적인 거나 이런 한계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강의 교환을 통해서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해부학적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그네가 수행하는 기능이 이거구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시라는 것이고요. 순환계에 대해서 뭐 그려보면 되죠. 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뭐 하트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4분위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를 오른쪽을 우, 왼쪽을 좌. 여러분들 방과 실 중에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죠? 느낌은? 네.
방과 실. 실이라는 개념들이 조금 더 크죠? 방이라는 개념보다. 그래서 방, 실, 얘를 방, 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방, 심방, 심실, 심실. 지금 이제 순환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환기계.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장에서 나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여기 위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이해를 한다는 개념에서 좀 밑에다가 표현을 할게요. 물론 일로 나가진 않아요.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타고 여기로 나가게 돼요. 대정맥이라고 하는 게, 대동맥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그런 개념보다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 드릴게요. 오른쪽 심방으로, 심방, 위쪽이 심방, 심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심방보다 심실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라는 것들은 기억을 하시고, 심장으로 들어오죠. 정맥이죠. 심장으로 들어오죠. 정맥이죠. 심장에서 나가죠. 동맥이죠. 심장에서 나가죠. 동맥이죠. 무슨 동맥이고 무슨 정맥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뭐 아시겠죠. 오른쪽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은 우리 몸을 쭉 다 타고 들어와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정맥. 대정맥. 들어온다. 그래서 우심방에서 쭉 하고 천판을 통해서 심실로 나가게 되고 얘네가 나가죠. 어디로 가요? 폐로 가게 되죠. 우리는 요걸 폐동맥. 오른쪽 심실에서 우심실에서 나가는 동맥을 폐동맥. 폐로 가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쭉 그 세포대 산소 받아들이고 산소 주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주죠. 왜? 정맥 몸통을 통해서 쭉 혈액 순환이 이루어져서 들어온 거니까 뭐가 높아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죠. 그래서 걔네를 폐동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폐포에서 보내주고 산소를 다시 받죠. 그리고 들어오죠. 심장으로 들어오죠. 이게 폐정맥인 거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나가죠. 동맥이죠. 이게 대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정맥, 폐동맥, 뭐 굳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물어보면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리는 없죠. 근데 다만 다음 중 순환기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어떻게 돼 있고 우심실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심방보다는 심실이 어떻게 되고 쭉 써놓고 저 밑에다가 4번에다 그런 거 써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까다롭게 낸다면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을 대동맥이라 하고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을 폐동맥이라고 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 기능에 대한다라면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소 분압이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높죠.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정맥은 어떻게 돼요? 반대죠. 이산화탄소 분압이 더 높죠. 산소 분압보다. 이런 특징들인 거죠. 이런 특징들. 물론 저희가 대순환하고 이제 소순환에서 다시 좀 아무튼 순환계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순환계에 대해서 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폐동맥은 한번 잘 보세요. 나가니까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산소가 많다고 동맥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근데 특징적인 건 얘네 폐동맥은 어떨까요? 동맥인데 동맥류일까요? 정맥류에 해당이 될까요? 정맥류에 해당이 되죠. 왜요? 우리 몸을 타고 쭉 다 들어왔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얘로 시작이 되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폐동맥은 높아요. 그래서 정맥혈이에요. 정맥혈. 해부학적인 구조는 폐동맥이지만 정맥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요. 비로소 이 폐동맥이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면 걔네들이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폐정맥은 동맥류예요. 동맥류. 산소 분압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그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대정맥을 통해서 이제 몸으로 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서 상지에서 첫 번째 분지가 나누는 게 무엇이냐, 그걸 뭐라고 어떤 동맥이라고 부르냐, 그런 것들을 좀 해부학적으로 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기능이 뭐냐, 그래서 어디에 그 산소를 공급해주고 뭐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순환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것들이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어쨌든 첫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어요. 해부생리학에 대해서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것인지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인체의 그 구성과 발생에 대해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적인 부분들을 좀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통에 대해서, 세포와 조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세포는 어떻게 나누게 되냐, 조직은 어떻게 나누게 되냐, 기관, 계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계통들, 순환기계, 좀 전에 한 순환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소화기계 쭉 이루어지게 되죠. 근골격계, 감각기계, 감각기관, 그 다음에 신경기관 쭉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내분비계, 생식기계, 이제 비뇨기계. 비뇨기계는 신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낭이라고 하는, 지금은 해부학적인 용어는 토리낭으로 바뀌었죠. 토리낭에서 시작해서, 물론 기출문제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맞는 것을 쓰시오. 쓰시오가 아니라 맞는 것은, 오줌에 대한 생성 과정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오줌의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바라볼 예정이고, 그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비뇨기계를 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러한 계통들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들이 무엇인지, 그런 영양소가 어떠한 대사활동을 하는지까지 해부생리학에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시간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적은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좀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서 2강 정도로 해서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필요한 생화학적인 개념들도 꼭 언급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번 시간까지는 첫 시간 해부생리학개론 이제 이론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데 이후 시간에 이론 부분들을 여러분들 취하실 때 오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꼭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꼭 학습을 하셔서 복습을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요런 내용들에서 요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구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론 과정 진행할 때 다루게 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